자, 고등학생이 이 도형 문제에서 각과 변의 길이가 나오죠. 그죠? 각과 변의 길이가 나오면은 삼각함수 단원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에서 배웠던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과 사각형이 있죠. 자,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과 사각형 이 성질들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출제되는 이 삼각함수 도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사각형 ABDE가 원에 내접한다는 정보가 있죠. 자, 이 정보는 아주 강력한 정보죠. 내접한다는 정보. 자, 여기에서 시작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주어지죠. 자, 길이가 2 되니까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은 아주 강력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죠. 여기서 수선을 끄면은 직각삼각형, 특히 직각삼각형이 되더라도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직각삼각형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같게 되겠죠. 자, 이것이 이등변 삼각형의 강력한 수단이죠. 자,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미지수의 수가 줄어들잖아. 자,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데 부담을 줄 수 있게 되죠. 자, 이등변 삼각형의 역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각과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이 x 값,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x 값, 이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되겠죠. 자, 이제 각과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각과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전체 도형에서 변과 각과의 관계를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반복해서 관찰해서 친숙해져야 됩니다. 도형에. 자, 한눈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에서 세타나 변의 길이가 필요하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세타가 2 루트 13, 3 루트 3이니까 세 변의 길이가 다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세타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은 6분의 파이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6분의 파이가 되니까 이 높이가 1이 되고 이 길이가 루트 3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길이가 같으니까 루트 3, 루트 3이 되고 전체 길이가 3 루트 3이니까 이것이 루트 3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점점 포인트를 뚫고 진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초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는데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을 끄니까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두 개 생겼는데 또 오른쪽을 보니까 변의 길이가 모두 다 주어져 있죠. 그죠? 변의 길이가 모두 다 주어져 있는 직각삼각형이 또 눈에 보이죠. 자,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이 직각삼각형이 우리가 구하자는 이 x의 길이를 구하는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각을 알파와 베타로 둔다면은 이 알파와 베타의 각과 변과의 관계에서 x의 길이를 구하는데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겠죠.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노력해봐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x에 대한 관계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x는 그림에서 보면은 원에 내접되어 있는 삼각형이죠. 그죠? 자, 원에 내접되어 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때 아주 강력한 공식이 존재하죠. 원에 내접했을 때는 사인 정리로 원의 반지름을 활용한다는 거 있죠. 그죠? 자, 원의 반지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여기 구하고자 하는 세타가 역시 이 삼각형의 원에 내집되어 있는데 이 세타가 30도죠. 그죠? 30도와 2와의 관계에서 반지름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2r은 사인 30도분의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반지름이 2가 나왔다는 거. 그렇죠? 자, 이렇게 도형이 눈에 확 들어와야 되죠. 그죠? 관계식이. 자, 이렇게 r이 구해졌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2r은 사인 알파분의 x라는 관계식이 드디어 x를 구하고자 하는 관계식이 성립되었죠. 그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인 알파만 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사인 알파만 구하면 되는데 이 사인 알파를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인 알파를 구하는데 여기 이 알파는 세 변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죠.
자, 그래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코사인 알파를 구해서 코사인 알파를 사인 알파로 고쳐서 이 공식에 대입하면은 x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계산을 좀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이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였다 했죠. 그죠? 자, 이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였다 하면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또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인 알파분의 루트 3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사인 베타분의 2가 되잖아. 근데 사인 베타는 루트 1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대입하면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코사인 알파를 구해서, 그렇죠? 코사인 알파를 구해서 나중에 코사인 알파를 사인 알파로 고쳐서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자,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자, 한 번 이해한 부분이 있죠. 그죠? 한 번 이해한 이 우수한 문제들을 반복해서 체화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체화시키는 과정 없이는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있죠. 그죠? 잘 느끼고 있을 겁니다. 공부 방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게.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실천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체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복 학습하지 않으면은 다음 문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문제 푸는 것보다 오히려 우수 문제를 여러 번 암기할 정도로 계속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